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습관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 습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습관이라는 단어를 조금 낮은 단계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습관에 관련된 책들이, 유명한 책들이 있죠. 찰스 두히그의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의 아토믹 헤빗,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두 책이 유명한데, 습관 하나만 제대로 들이면 내 삶을 통제하고 바꿔낼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습관 정도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생각이.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어서도 그렇고 제 삶을 들여다봤을 때도 그렇고, 습관이라는 이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습관의 힘에서 헤빗 루프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습관이 단순히 하나의 어떤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루프처럼 피드백에 의해서 계속 강화가 되고 반복된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헤빗 루프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그 루프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반복하고 있고, 어제 일어났던 일, 어제 일어났던 생각, 어제 했던 행동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고통을 드러내려면 새로운 반복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습관이라는 단어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쩌면 내 삶을 옥죄고 있는 족쇄이기도 하고, 내가 설계를 한다면 그 위성의 궤도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책들에서 우리가 단순히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면 나쁜 습관, 손톱 물어뜯는 습관, 생각이 잘 안 떠오를 때 머리를 극적이는 습관, 다리를 떠는 습관,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한 행동에 국한돼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습관이란 단어보다는 그 루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루프 속에 습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구독해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별게 없어요. 내가 반복하고 있는 그것이 저예요. 그것이 본인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매일 유튜브를 찍고 있고, 매일 배를 타고 있고, 매일 아침에 카약을 타고 있고, 매일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느냐, 그것이 제 정체성이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매일 장기를 두고 있다. 어떤 사람은 매일 휴대폰으로 고스톱을 두고 있다. 매일 2시간씩. 그러면 그게 본인의 정체성입니다. 매일 2시간씩 고스톱을 하는 사람. 매일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1시간씩 찾아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화를 좋아하고 매일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습관에도 루프가 포함되어 있겠죠. 반복된 말투, 반복된 단어, 그리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거의 반복되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바꾸려고 해봐도 잘 안 바꿔져요. 우리가 오감으로 느낀 모든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특정 방향성이 만들어집니다. 비유하자면 레코드판, LP판 아시죠? LP판에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서 거기다가 바늘을 딱 놓으면 그 홈을 따라서 돌면서 음악이 나오죠.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것은 거의 자동 재생에 가깝습니다. 그 홈이 내 뇌 속에 이렇게 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깊이 파져 있지 않았겠죠. 그런데 반복해서 그 부분을 계속 하다 보면 홈이 파져요. 이건 비유지만 뇌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 자동으로 바늘이 얹히고 그 홈을 따라서 내 행동들, 내 말투, 내 생각, 내 반응들, 그런 게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사람마다 그 홈이 다르겠죠. 무엇을 반복해 왔느냐에 따라서 그 홈의 특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계속 연주하고 그랬던 사람은 음악에 대해서 그 홈이 정교하게 파져 있기 때문에 남들은 구분하지 못하는 음들을 들을 수 있고 그걸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에 의해서 새겨진 홈이다, 이런 인식이 없으면 이건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의문도 가지지 않고 인간이니까 나는 원래 이래, 이런 경우에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야?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반복에 의해서 형성된 것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못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있죠. 사람은 원래 안 바뀌어.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더라. 안 바뀌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안 바뀌는 걸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근데 반복에 의해서 새로운 걸 새길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계단 오르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댓글들 보면 참 재밌어요. 어느 순간부터 D25, D10 이런 부호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열흘 했다, 25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움직임이 생기는 거 너무 좋아요. 얼마나 지속을 하고 있느냐 내가 그것으로부터 점점 홈이 새겨진다는 것을 그분들은 알 거예요. 30일 한 분들, 60일 한 분들, 100일 한 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안 하면 찝찝한 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도입이 된 거예요. 새로운 홈이 새겨지고 있다. 이걸 느낄 거예요. 재밌게도 새로운 홈이 새겨졌을 때 단순히 새로운 게 하나가 도입된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단 오르기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소파에 늘부러져 있었거나 아니면 TV 시청을 하거나 뭔가 그 전에 나도 모르게 작동하던 그 루프에 끌려가면서 그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반복적으로 소파에 앉았으니까 리모컨이 있으니까 켜, 심심하니까 넷플릭스를 켜,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반복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루프가 도입되면서 그 시간이 살짝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빈틈이 생긴 거죠. 새로운 루프 설계를 통해서 그전에 자각하지 못한 반복들은 서서히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더 우위에 있냐면 내가 자각하고 내 의지를 통해서 설계한 루프는 반드시 무의식적, 비자각적 루프를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계단 오르기 하나 했을 뿐인데 내 삶을 내가 설계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나구나. 통제 가능하구나. 그전에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말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또 TV 리모컨을 켜고 있어.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그냥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한 걸음 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내 삶에 등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한 발짝 뗐을 때 내 삶 전체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LP판, 레코드판으로 돌아가서 그 홈들이 내가 만든 홈들도 있지만 이 사회가 준 홈들, 이 대한민국 지금 본인이 사는 그 동네, 그리고 본인이 겪어왔던 교육들, 친구들, 사고방식, 부모의 습관들, 본인이 만난 사람들, 본인이 읽은 책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사실상 사회가 만들어준 홈이에요. 일단 그 홈대로 살아가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왜 자꾸 새로운 홈을 파야 된다, 삶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된다, 계단을 올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냐면 원래 그 파진 홈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실제로 평균적인 사람을 만드는 홈들이에요. 그게 사회가 작동하는 데는 필요해요. 전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사회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는 좀 규격화된 어떤 생각을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강요된 생각들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충만감이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규범을 수용을 하는 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거부하자라는 말이 아니고 이 규범 속에 살면서 사회가 준 설계, 세상이 준 설계 말고 나의 설계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첫걸음이 계단 오르기고, 그리고 내가 반복하기로 마음먹은 무언가를 매일 반복하는 거, 그겁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 주어진 정보 가지고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존 패턴대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고방식을 업데이트를 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정보를 줘야 됩니다. 나이가 몇 살이건 간에. 지금 제 유튜브를 이렇게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세요. 내 삶에 한번 적용할 부분은 없을까? 그리고 뭔가 흥미진진하다면 여러분은 본인이 루프를 설계하고 싶은 겁니다. 남이 준 루프가 아니고 본인의 루프를. 우리가 기존 루프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작동하는 그런 루프들이 아무리 부정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당장 그걸 인식을 하고 해체하고 그걸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 만한 힘이 안 돼 있고 그런 연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계단 오르기를 제안을 했고 제 생각보다 사람들이 훨씬 빨리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같아요. 먼저 본인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본인 주도로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느끼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감각들을 진짜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맞구나 라는 생각, 본인의 판단력이 살아있음을 느껴야 되고, 그로부터 기존의 루프들, 내가 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원래 그래 라고 말했던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원래 그런 건 없었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 그런 일들이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내가 터치해서 바꾸고 내가 그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또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개념 자체는 단순히 얘기하자면 습관인데, 저는 그 이상으로 이 루프가 가진, 반복이 가진 힘, 이걸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한테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루프라고 명명하고,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앞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반복된 행동, 반복된 생각,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고통스럽다면 복잡하지 않아요. 새로운 루프 하나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뭐 대단한 걸 해야지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저를 믿고 계단 오르기를 계속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계단 오르기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첫째로 계단을 우리가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생각보다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저항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겨낼 수 있구나, 시련조차 좋은 감각으로 바꿀 수 있구나, 이걸 느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으로도 안 되고 적는 걸로도 좀 부족해요. 내 오감이 느낄 수 있고 내 심장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에도 할 수 있는 게 계단 오르기겠죠. 날씨 변화와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매일 집으로 돌아갈 때 계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선택의 기회가 늘 주어집니다. 실제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책을 보고 실천에 옮기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제시하는 그 세부 사항들 너무 복잡해요. 그 역시도 반복되게 실행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 루프 개념을 이해를 하고 뭔가 반복을 설계할 때, 설계 자체가 최대한 단순하고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중요하다.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하는 데 있어서 의지로 그걸 반복한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인간은 일단 의지가 약하다, 나의 의지는 너무너무 약하다라는 전제를 까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3일을 하다가 안 되면 스스로를 의지박약, 작심삼일, 자기를 비하하게 되잖아요. 자기를 비하하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인간은 원래 그래. 의지가 너무 약해. 그래서 의지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그러면 의지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설계입니다. 설계. 내 삶의 선택을 마주치는 그 순간, 엘리베이터냐 계단이냐, 그 기로에 섰을 때 간단하게 난 요것만 하면 돼. 설계가 단순하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그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울하고 의욕이 안 나고, 뭔가 상사가 한마디 하면 상처받고, 새로운 일을 하기 두렵고, 집 밖을 나가기가 불안한 사람들, 책에서 제시하는 그런 방법들 하면 금방 좌절합니다. 근데 계단 오르기를 그렇게 만만히 볼 수 없는 게, 지금 하시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했을 뿐인데 긍정적 생각이 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고 재밌죠. 몸이 반응하고 몸이 강화가 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생각만으로는 세상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내 몸에 새겨야 된다. 내 발이 느껴야 되고, 계단 한 칸 한 칸을 내 몸이 느껴야 돼요. 내 호흡을, 숨가쁨을 내가 느껴야 되고, 아, 나 10층 올라가니까 숨 가쁘구나. 이제 20층 올라가도 숨이 안 가쁘네. 얼마나 좋아. 계단은 그걸로 내 레벨을 딱딱 얘기를 해주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 설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브이로그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찍다 보니까 재밌어서 신나서 찍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게 벌써 한 3주 정도 전이에요. 그 촬영 당시에는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반에 물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5시 한 20분쯤에 해가 떠요. 그래서 해 뜰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시간을 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이렇게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을 루프라고 불러요. 이 루프라는 단어는 습관의 힘에서 헤빗 루프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거기서 저는 그 루프라는 단어에 너무 확 꽂혀버렸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습관이 반복적으로 작동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그걸 습관에만 한정 짓지 않고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행동, 모든 게 루프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지금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사고 체계에서 어떤 큰 틀이 루프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삶의 일정한 규칙을 지키면서 아침에 2시간씩 카약을 타는 거, 이건 제 삶의 루프입니다.
제가 설계한 루프예요. 그 전에는 저는 굉장히 아침잠이 많아서 8시에 일어나고 출근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뭔가 집중이 잘 돼서 막 글도 쓰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제가 4시 반에 사람들이 움직이는지도 몰랐어요. 환자들이 4시 반에 새벽 기도 한다고 이렇게 일어나서 활동하신다고 하면 전 말렸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지 리듬이 깨집니다. 근데 제가 4시 반에 일어나서 활동을 해보니까 9시에 자게 돼요. 잠이 몰려와. 그래서 9시부터 4시 반까지 충분히 잡니다. 한 7시간, 8시간 자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이 뭐 10시, 11시, 12시 이런 시간에 자다 보니까 9시에 자는 거를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데 9시는 충분히 잘만한 시간이에요. 가족들 다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냐? 가족들은 가족인 거고 내 사이클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일찍 자다 보니까 가족들도 다 일찍 자요. 어쨌거나 제가 자는 방은 다 불이 꺼져 있고 좀 조명들이 다 어둡게 돼 있으니까 애들도 일찍 자게 되고 그렇게 생각보다 이상하지 않는 패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카약을 아침에 물에서 타기 시작을 했어요. 시간은 6시 반이었지만 횟수가 그걸 매일 채울 정도의 내 에너지, 체력 모든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한 번, 그리고 수요일에 한 번,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가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래서 점점점 늘어나서 월수금 하다가 그 다음 또 화목까지도 하게 되고 내 스케줄을 계속 바꿔서 이걸 자꾸 중심에 두려고 하는 거죠. 이걸 하고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게 됐어요. 점점. 왜 이렇게 내가 아침에 2시간씩이나 카약을 타는 것을 시간을 빼게 됐냐면 이게 삶의 효용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침에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 몸에 주입을 해요. 그리고 뇌에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거죠. 아침부터 깨서 가장 머리가 맑을 때 거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의 아이디어가 배를 타는 도중에 나옵니다. 이런 컨텐츠 자체가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인데 사실 점점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원래는 건강 채널이었는데 지금은 계속 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재밌겠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 배를 타면서 그때 떠오르고 또 사라지기 때문에 배를 타면서 빨리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합니다. 점점 횟수를 늘려나가고 그게 삶의 루프로 작동할 때, 루프라는 것은 반복된 행위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짜임을 만들고 삶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그렇게 설계를 해두면 그 루프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가게 돼요. 반듯하고 짜임새 있고 긍정적 방향으로 흘러가고 부정적 요소들이 자꾸 밀려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지나가니까 매일 카약 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활동하는 동호인들도 굉장히 특이하게 봐요. 맨날 어떻게 카약을 타요? 저한테 자꾸 그렇게 묻고 또 대단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뭔가 역경을 뒤져내면서 이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좋아서 하는 거고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이게 루프라는 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뇌의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그냥 이게 숨 쉬는 것 같은 그런 행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뭔가를 자꾸 추가적으로 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카약을 타면서 패들링 하는 것만도 정신 없었겠죠. 그런데 이 어렵고 난이도 높은 동작들이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이걸 하면서 풍경도 보고 명상도 하고 메모도 하고 추가적인 행위들이 그 위에 얹어집니다. 삶에서 루프 하나가 정렬이 되면 나머지 행위들, 창의적인 행동들이 그 위에 얹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의지가 많아서 이런 걸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옆에서 보기에는. 근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 와이프가 저를 잘 알아요. 아침 잠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와, 당신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못 바뀔 사람이 없겠구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해요. 저는 아침에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질까?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후크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저를 안 믿어요. 첫째로. 이렇게 루프가 형성이 돼서 매일 이게 일상이 됐을 때는 이제 든든한 신뢰가 가요. 이승우는 카약 타는 사람이라고 완벽히 정체성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카약 타는 이승우는 믿어. 근데 그 나머지는 안 믿어요, 아직.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카약을 시작을 할 때 일주일에 2번 나가는 것도 고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못할 이승우를 매일 올가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후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람에다가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갈고리를 걸어서 그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동호회 댓글에 매일 카약을 타는 분 그 밑에다가 제가 댓글을 달아요. 내일 아침 참석하겠습니다. 스스로한테 약속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수영 같은 걸 배울 때도 빨리 가서 돈부터 붙여버려야 돼. 운동을 하면서 뭔가 자기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의지가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제약이 자기를 움직이게 해요. 족쇄를 걸어야 됩니다. 요번에 제가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물에 들어가다가 해가 일찍 뜨니까 4시 반 기상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게 제 루프가 아니란 말이에요. 5시 반에 일어나는 이승우는 믿을만해. 근데 4시 반으로 수정을 하는 순간 이 루프가 깨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낯설어서. 저항을 하거나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서 기존 루프에도 위험을 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마침 사정상 4시 반에 일어나서 카약을 타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다가 또 숟가락을 얹었어. 그래서 한 일주일째 그분한테 후크를 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비가 좀 억수같이 내렸어요. 영상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딱 눈 떠서 딱 나가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6시 반에 물에 들어가는 일정이었으면 망설이지 않고 들어갔을 거예요. 5시 반에 물은 뭔가 다를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비가 오니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지. 아, 오늘 비가 이렇게 오는데 나가실 거죠? 나간대.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후크가 걸려 있으니까 나약해진 내 마음은 약속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이런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내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딱 막아줍니다. 4시 반 기상의 루프가 언제 형성될지는 몰라요. 그게 제대로 형성됐을 때는 내 자신이 알아요. 내 삶의 구조가 그 방식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지금은 9시 반, 10시에 자는데 4시 반에 일어나려면 사실 9시에 무조건 자야 돼요. 안 그러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수면을 줄이면서 이 사이클, 루프, 매일 반복하는 이 행위들이 유지될 수 없다고 봐요. 그 중심에 수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수면을 최우선적으로 둡니다. 저는 7, 8시간 자려고 노력을 해요. 4시 반에 일어나는 것을 저는 아직 제 루프라고 부르지 않아요. 일단 반복하고 있으니까 루틴 정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여름에 한정돼서 실험적으로 해보고는 있는데 왜 겨울에 5시 반에 물에 들어가는 것은 또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이게 가능할지는 아마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반복된 이 행위들, 루프를 형성하려면 단순한 게 아닙니다. 계속 실험해보고 장치를 걸어야 되고 반복하면서 저항을 이겨내야 되고 그걸 계속 반복을 했을 때 어느 순간 그게 루프가 돼버립니다. 그때 저는 그걸 루프라고 부르고 나의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승우는 카약 타는 사람. 그런데 아직 4시 반에 일어나서 카약 타는 사람은 완벽하게 루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정체성 수준에는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다. 이거는 아직 루프가 아니다. 그러니까 더 반복을 해야 된다. 4시 반에 일어나서 배를 타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출근하기 전에 책 읽을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이전에 없었던 시간을 발굴한 거예요. 없던 시간이 어디서 생겼지? 어딘가에서 메꿔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녁 시간 1시간이 이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저녁 시간 1시간을 상납을 하고 새벽 1시간을 얻었어. 근데 저녁 1시간이 더 효율적이냐 새벽 1시간이 더 효율적이냐 봤을 때 새벽 1시간이 훨씬 좋죠. 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이 사라져서 문제점 별로 없어요. 애들도 더 일찍 자게 되고 자면 되는데 자기 전에 하는 쓸데없는 행동들 그런 게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저녁 먹고 아이들이랑 뭐 공부도 좀 하고 그러다가 책 좀 읽고 하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지금 루프 얘기를 했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힘겹게. 돈을 많이 벌면 그런 거 루프 없이 그냥 살 수 있지 않냐. 이건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루프를 형성을 한 사람들, 루프가 작동하는 사람들은 저는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은 삶에 질서가 있고 어느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감정이 단단하고 자기 삶의 규칙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힘들지 않게 살아가요. 그냥 살 뿐이지만 꽤 잘 살아요. 어떤 측면에서든 다 잘 살아요. 경제적 능력, 감정 컨트롤 능력, 가족과의 관계 모든 게 부드럽게 돌아가요. 삶을 대충 구조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쉽게 살아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더 많이 들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루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들고 힘들게 살 것 같다. 근데 제 경험상 절대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내 삶에 썼던 모든 에너지들이 다 낮아졌어요. 너무 쉽게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게 작동하기 전까지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때 쓰는 에너지가 힘들어 보이니까 나중에 유지하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작동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냥 자동 작동한다는 것을. 처음에 그걸 구조화시키기까지의 과정이 전략적이고 굉장히 섬세하게 잘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 보이고 못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영역이 있어요. 계속 그렇게 힘들게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딱 루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루프는 툭 건드려도 작동할 정도로 너무 쉽게 작동을 해요. 알람 소리 듣고 깨지도 않아요. 4시 반에 일어나는데. 그냥 눈이 떠져요. 이게 믿기지 않죠. 저도 그랬어요. 4시 반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를 깨울 수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그랬던 제가 그냥 알람 없이 깹니다. 루프라는 게 무서운 거죠. 작동하면 모든 게 같이 작동한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구조화가 제대로 안 일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업은 잘 하는데 와이프와의 관계가 안 좋아. 그리고 자식들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 그래서 삶의 어떤 측면에서는 성취를 이뤘는데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뒷전으로 밀리는 것들이 있어요. 왜? 이걸 성취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혹은 달성을 하기 위해서 희생을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를. 그래서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을 희생을 해서라도 이걸 달성을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루프가 작동한다라고 느꼈을 때는 모든 게 다 같이 작동을 합니다. 한 가지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와 관련된 댓글이 있어서 제가 되게 재미있었어요. 구독자분 댓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구나 라는 게 인생의 의미라는 걸 깨우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 47세가 되었네요. 인생의 목적은 그냥 열심히 계속 사는 거구나를 알고 나서 돈도 크게 벌었고 가족도 더 화목해졌고 하는 일, 건강 모두 다 좋아졌습니다. 제가 말하는 같이 물려 돌아가니까 한 가지를 이뤘는데 한 가지가 뒷전을 밀리는 게 아니라 같이 돌아간다는 거죠. 이분 뭘 했다고 했어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계속 사는 거구나. 이분은 하루의 구조를 이해를 한 분이에요. 하루를 굉장히 충실하고 만족되게 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나머지들은 다 따라오더라. 선생님 말씀을 주입식이 아닌 몸소 이해하려면 삶을 좀 겪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누구도 해주지 않는 이런 삶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긴장되네요. 경쟁자들이 더 늘겠어요. 이분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거 많이 깨져 봐야지 느끼는 거고 돈 버는 거와 건강, 가족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삶의 루프가 제대로 작동만 하면 매일 하루하루가 제대로 좋은 걸로 반복만 되면 다 얻는 건데 사람들은 이 간단한 걸 왜 모르지? 라고 이분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걸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누구든 가능하리라는 전제를 세우고 있으며 정말 많은 분들이 그걸 삶에 도입할 때까지 계속 더 쉽게 더 다가설 수 있게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승우는 뭐 하려고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제 루프가 형성이 되고 제 삶이 구조화가 되고 질서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자꾸 확장이 됩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 자체가 루프가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게 나를 돕는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위가 너무 즐겁고 제가 가진 모든 걸 그냥 퍼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벽에 부딪히고 머리 깨져가면서 얻었던 그 인사이트들 그걸 하나하나 깨부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여 드릴 거예요. 이게 제 재미예요. 제 즐거움이고. 그리고 이게 제 성장의 과정입니다. 이분 긴장하시는데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세상은 더 좋아질 거예요. 가족, 건강, 돈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뭐냐면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루가 구조로 돌아가고 내가 매일 같은 걸 하면서 그 반복 속에서 의미가 발생하고 충만감을 느끼게 되면 가짜 감정인 두려움이 싹 밀려나갑니다. 두려움이 하나씩 하나씩 밀려나가면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다 두려움이지 싶을 정도로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다 가짜라는 게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두려울 게 없구나 이게 다 빠져나가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평온해요. 그냥 고요해져. 내면의 평화가 생기는 거죠. 전에는 사람들이 루프나 구조 없이 삶의 질서가 없이 돈을 벌잖아요. 그럼 부자가 되긴데 근데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불안해, 두려워. 이 부가 내게 아닌 것 같아. 언제 무너질지 모를 것 같아. 그리고 더 모아야지만이 더 안전할 것 같아. 이미 100억이 있지만 이걸로는 모자란 것 같아. 200억이 있어야지 내 내면의 평화가 생길 것 같아. 200억 가면 내면의 평화가 오냐? 안 와. 더 모아야 돼. 불안에 의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고 내면의 평화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근데 삶의 질서가 생겼을 때는 확실히 다른 국면이 생겨요.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면의 평화와 돈 버는 게 별개가 아닌 게 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게 고통 속에 있으며 그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을 단지 흥미롭고 재밌게 접근할 뿐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 이런 식으로 절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고통이 있지만 처리하는 방식을 조금 자꾸 고안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출발이 의학 채널이기 때문에 증상들, 질문들 계속 올라오는 걸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모아서 또 말씀드릴 거고, 또 이런 말씀들이 그거와 별개로 따로 존재하지 않고 더 본질적인 얘기들을 하면 격가지들이 좀 해결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질환에 의한 증상들도 굉장히 이런 것들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들로 자꾸 파고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처음엔 저는 환자들을 치료해 주려고, 증상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려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더 들여다보다 보니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 어릴 때 받은 학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과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구독자, 환자들이 겪고 있는 이 돈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 문제가 어느 순간 해결이 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겪고 있는 고통의 본질로 계속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직시하고 한번 분해해서 들여다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다라고 일단은 좀 들어봐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